예산안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내년 예산 짧게만 시간이 없으니까 네. 후딱후딱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일단 677조 4천억 원이 결정이 됐어요. 그럼 이게 뭐 많은 거야 적은 거야 할 때 올해보다 3.2%가 늘었어요. 그러면요. 일단은 문재인 정부 때는 얼마나 늘었나? 7에서 9%가 늘었어요. 보통. 그리고 우리나라 그 전 정부까지 다 합쳐서 평균 6.1% 정도 늡니다. 우리가. 그런데 그에 비해서 3.2%는 뭐예요? 반토막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내년에 나라가 경상성장률을 4.5로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4.5 정도는 큰다는 거예요. 근데 예산이 3.2가 컸다는 건 뭐예요? 나라가 크는 만큼보다도 안 크고 있다는 그렇지, 거죠. 뭐 마이너스라고 해야 되겠지. 사실상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긴축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정부가 이 긴축한 이유가 뭐냐라고 하니까 정부는 이런 얘기예요. 세금이 덜 들어오는데 어떡합니까? 라고 해서 그 이유를 세수 감소를 잡아요. 그리고 세수 감소 때문에 정부 말이 맞다 치더라도 세수가 감소돼서 우리는 예산을 못 키워요라고 하면 국채를 내면 될 거 아니야. 그렇지. 라고 하니까 정부 뭐라는지 아세요? 우린 빚 안 냅니다. 우리는 건전 재정이에요. 빚 안 냅니다. 또 이 소리를 하면서 세금을 안 늘려, 예산 사이즈를 늘리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네. 자,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총액이 늘지 않았어요. 예산의 한도가 똑같다고 보면 여기 안에서 그러면 내부적으로는요. 어쩔 수 없이 늘어야 되는 예산이 있거든요. 네. 의무지출이라고. 예, 근데 그 어르신들 예산, 뭐 복지비. 어르신들은 늘어나고 있고 어쩔 수 없죠. 네. 예. 또 하던 사업 같은 것들. 그런 걸 의무지출이라고 하고 또 쉽게 못 바꾼다고 해서 딱딱하다고 해서 경성예산이라고 해요. 그건 내년에 5.7% 이상 늘게 돼 있어요. 자연적으로. 그럼 보세요. 총액을 안 늘도록 딱 막아놨죠. 그런데 그 안에서 의무지출이 5.7이 늘면요. 의무지출 반대 개념인 재량지출 그리고 연성예산은 줄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재량성 지출 예산이 증가율이 여러분 0.8이에요. 사실상 0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제로지 제로. 예, 뭐냐면 내년에 뭐 의약분업이라든지 아니 의료 대란이라든지 네. 뭐 코로나 문제라든지 아니면 중요한 우리 경기 대응 같은 것들. 그렇지.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민생지원금이라든지 이렇게 없던 사업을 새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주 내년에 경기가 아주 황폐화될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그런 경기 대응 일을 정부가 해야 될 거 재정 아니에요. 투여를 해야지 그러면 당연히. 뭐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때 쓸 새로운 카드가 없다는 거예요. 내년에 그냥 지표로 나옵니다, 여러분. 재량성 사업 지출 증가율 0%. 새로운 일을 아무것도 안 하겠다. 일단 이렇게 여러분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럼 경기 대응이라든지 신규 사업을 이 정부는 포기했냐? 네, 포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 자, 그다음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왜 지출을 안 늘렸어? 이 논리에 따라서 그러면 세금 때문이에요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위에 감세 때문입니다. 이 얘기를 정부는 하지 않고 있어요. 감세. 예. 예산안을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서 지난주에 윤석열 대통령이 의결을 했는데 같은 날 뭘 의결하냐면요. 세금 깎아주는 한도도 의결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 잘 모르실 수 있는데요. 재정법에 따라서 국세 감면 한도를 내년에 의결을 해요. 내년에 즉 우리나라 세금 깎아주는 거 있죠. 국세 깎아주는 걸 78조를 의결했습니다. 역대 최대치로 의결했고요. 법정 한도를 3년째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 왜 경기 대응 사업 안 하는 거야? 서민 지원 사업 왜 안 하는 거야? 민생 지원금 왜 안 하는 거야? 라고 하니까 그거 할 돈 어디 없어. 난 빚 안 낼 거야. 세수가 안 들어와. 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국세 감면을 사상 최대로 해줬기 때문입니다. 원인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숨겨진 얘기를 아셔야 됩니다. 네. 부자 세금, 대기업 세금 다 깎아주기 때문에 네. 무려 78조 이상 깎아주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정부가 경기 대응 사업을 안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말씀드리면 또 중요한 거짓말이 숨겨져 있어요.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세금이든 감세든 어쨌거나 우리는 빚 안 내요 이렇게 해서 이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달라요. 우리는 세금 안 내는 국세 부담을 국채 부담을 후세에 남기지 않는 정부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거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아까 제가 예산안 의결될 때 네. 국세 국채 감면 한도도 의결됐다고 했고요. 또 의결이 뭘 되냐면 여러분 내년도 국고채 발행 계획도 동시에 의결이 돼요. 그래서 내년에 우리나라가 정부가 국고채를 얼마나 발행하는가를 봤더니 네. 201조가 발행이 되는데 이것도 사상 최대치입니다. 아니 국채 발행 안 한다더니. 이게 정말씀 이거예요. 국민 여러분들께 필요한 돈만큼은 안 하고 작년에 56조 세수 결손이 났죠. 그거 어떻게 메꿀 건지
거짓말을 치다가 빚 안 내겠다고 거짓말 치고 넘어갔죠. 올해 32조 이상 무조건 세수 결손 또 납니다. 네. 대충 앉아서 90조 세수 결손 나요. 아이고야. 그거 결국엔 그때그때 대응하면서 해 왔어야 되는데 네. 빚 안 낸다고 거짓말 치고 있는데 네. 그게 거짓말이 아니고 알고 봤더니 201조 발행 계획이 내년에 의결이 됐습니다. 그 보도가 안 되더만요. 예. 지난주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는 금융시장에서 큰 충격을 주는 거 하나가 이제 나왔고요. 네. 또 하나는 뭐냐? 작년에 그러면 56조 세금 빵꾸 났을 때 그거 어떻게 메꿨어? 라고 할 때 20조 정도는 지방정부에 보내줘야 되는 지방교부금을 안 줘버렸어요. 그렇지. 그냥 안 줘버렸어요. 이유도 네. 없이. 예.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국회에서 나오는 얘기가 뭐 카톡으로 통보했다, 유선으로 통보했다, 공문도 없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엄청난 사안. 엄청난 얘기를. 카톡으로 보냈다고 예, 예. 받아보지 못한 사람도 있고. 어쨌거나 56조가 빵꾸 났는데 20조는 지방정부 변을 돈을 그냥 안 줘버렸어요. 그럼 나머지 20조는 어떻게 메꿨냐면요. 우리나라가 달러 가지고 원 달러 가지고 환율 가지고 전쟁을 할 때 전쟁하는 기금이 외평 기금인데 그렇죠. 외평 기금에 외평 기금에 있던 20조를 땡겨와 가지고 작년에 후드려 막았습니다. 아무튼요. 그런데 이 외평 기금 돈을 자꾸 쓰다 보니까 정부가 맛이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에 외평 기금이 작년에 200조 내외였거든요. 내년에 외평 기금이 140조로 줍니다. 아이고. 즉 돈 없다 우리 늘리지 않는다 안 낸다 하면서 우리 방어 수단이 확 외평 기금에 줄어드는 것 같네. 넣어야 될 돈을 내년에 안 넣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네. 올해 200조 정도로 운용되던 외평 기금이 내년에는 140조가 된다는 얘기예요. 네. 만약에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없어야 되겠고 없기를 바라지만 환율이 갑자기 급변동을 해가지고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나오면 이제 총알이 없어지는 IMF와 거예요. 비슷한 상황. 맞습니다. 네. 그 정도까지면 국가 변란사 그거는 충격인데 그게 아니더라도 작년 올해 계속 일본이 140엔대에서 환율을 못 막았어요. 그러니까 145 못 막아, 150 못 막아. 계속 지금 160에서도 못 막았거든요. 일단 환율로는요. 그때 일본 정부가 쓴 돈이 70조예요. 수시로 개입하면서 쓴 돈이 70조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개입 상황이 우리나라에서도 생긴다면 140조 가지고는 너무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 정부가 지금 국민 여러분들께 여러분 돈 없습니다, 긴축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 비단 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동안에 진짜 우리 사회를 바깥에서부터 지켜왔어야 됐었던 그런 것들 있잖아요. 외평 기금 같은 것들을 지금 현재 60조 이상을 현재 내년에 감축하면서 환율 전쟁의 총알을 없애고 있다. 이런 것까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러면서 정부가 계속 마이너스로 빵꾸를 뻥뻥 내고 있으니까 도대체 이 정부는 한국은행에 도대체 얼마나 많은 빚을 지고 있는 건가라고 봤더니 지금 문재인 정부는 5년 동안에 한국은행으로부터 174조를 차입했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지금까지 2년 반 동안 260조를 차입했어요. 그리고 재정증권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137조가 나갔는데 이건 2년 동안 벌써 93조가 나갔어요. 한국은행에 갖다 낸 이자랑 재정증권으로 낸 이자만 합쳐서 약 8천억이에요. 그러니까 정부가 제1을 똑바로 안 하면서 세수 결손 나고 제대로 확장 정책 못하고 국채 발행도 똑바로 못하는 상황에서 안 써도 될 만한 어마어마한 이자만 내고 있고 외평기금 작살 내고 있고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요. 외평기금을 그런 식으로 네. 우리가 환율 방어를 할 수 있도록 전투하려고 하는 실탄이죠. 그 실탄을 그렇게 다 허비를 그러니까요. 해버리면은 아니 뭐 근데 이것도 웃기는 게 생각해 보면은 그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한다고 뭐 뒤로 뺄 때 네. 사실은 전쟁 비축 물자 있잖아요. 네. 그것도 그냥 막 뺀 정부 아닙니까? 아니 근데 그렇게 남의 나라로 보내는 것들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럴 거예요. 아마 비축 물자 감축은 예. 그 전쟁을 위한 마지막 비축 물자 있지 않습니까? 그 절대 풀어서는 안 되는 1급 비축 물자는 국회 동의 받아야 될 건데 그때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동의도 없이 그냥 막 빼가지고 아이고야. 그 뉴스공장에서 막 차로 이동하는 거 막 영상 잡히고 막 하지 않았습니까? 네. 몰래 빼던 거. 근데 진짜 군 비축 물자도 빼는 정부인데 달러 전쟁의 총알 정도는 뭐 우습게 빼버리죠. 그러니까 지금 200조 내외 운영하던 외평기금을 60조 이상 감축시켰다. 이게 지금 잘 보도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 아주 충격적인 보도입니다. 정말 참. 그리고 도대체 세수 결손이 왜 이렇게 나는 거야?라고 해서 경제가 어려우니까 뭐 세금 못 내는 뭐 중소 자영업자들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아닙니다. 근데 그걸 떠나서 그럼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문제는
계획 대비해서 실제 오차율이 너무 큰 거예요. 여러분 많이 기억하실 거예요. 문재인 정부 마지막 때 우리 저 전국민 지원을 좀 더 해야 되니까 재난안정 등등등 해서 뭐 좀 더 쓰겠다 그랬더니 그 홍남기 부총리 뭐라고 그랬습니까? 돈 없다고. 돈 없습니다. 이 나라에 돈이 없다. 홍남기 성대모사 한 거죠. 우리가 지금 돈이 없습니다. 예. 직을 걸고 맞겠다 뭐 네. 난리 했는데 그랬었지. 알고 봤더니 어마어마한 세수 잉여금이 남아서 윤석열 정부 때 초태 결국 그걸로 썼어요 돈을. 네. 그러니까 이 정부 이 기재부의 문제는 진보 정부가 들어오면 그래서 확장 정책이라든지 복지 사업이라든지 국가 역량 사업을 하려고 하면 돈이 없다는 식으로 추계를 내고 지금 보수 정부는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지금 작년에 56조가 빵꾸가 났고요. 네. 올해 32조가 빵꾸가 나요. 계획 대비해서요. 아직 저 연말까지 안 왔는데. 예, 지금 이 기재부 장관이 시인했어요. 지금 상태로 가면 32조 확장이라는 거예요. 아이고. 어마어마한 빵꾸가 나는데 정부의 보고를 제대로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보수 정부는 실제로 세금을 덜 거칠 게 뻔한데 문제 없다는 식으로 과잉해서 추계를 해서 보고를 하고 있고요. 진보 정부가 들어오면 그 돈을 제대로 쓸까봐 돈이 없다는 식으로 추계를 해서 보고를 하고 있고 지금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면서 세수 추계 오차율이 모든 선진국 중에서 우리나라 1등이에요. 가장 멍청한 정부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 56조 빵꾸 났죠. 네. 올해 32조 빵꾸 났죠. 네. 내년 예산 지금 통과됐죠. 이거 이대로 된다는 보장이 또 없는 거예요. 아유, 문재인 정부 때는 너무 많이 초과 세수를 그러니까요. 그렇게 거칠 줄 알았으면 더 많은 복지 사업이라든지 더 많은 역량 강화 사업을 국가에서 그 대선 때 재난지원금 그러니까요. 지급해드리고 국민들께 맞습니다. 그거 안 하다가 그놈들한테 넘어가서 그놈들은 네. 지금 3년째 나라를 완전히 만신창이로 만들고 있고. 그러니까 예. 지난주에 큰 건 두 개 있었는데 하나는 연금 발표하고 하나는 네. 내년 예산 예. 이런 여러 가지 의결 사항이 동시에 나왔는데 예. 그 안에 숨겨져 있던 말도 안 되는 거짓말. 근데 이 새끼들은 빨리 끌어내려야 된다. 네. 뭐 오늘 방송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맞습니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예. 것 같습니다. 예, 끌어내립시다.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이 새끼들한테 더 저 기회를 줘가지고 나라 국간의 키를 더 이상 맡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좋은 나라를 가질, 좋은 대통령을 가질 그런 충분한 자격과 우리가 그게 우리의 인생이 그런 가치가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예. 자, 우리 박시동 소장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소장님 또 다음 감사합니다.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용민 브리핑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자, 금요일 순서 모처럼 김남국 전 의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